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축제와 그 이런 그 행사 이런 거를 하는 그 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저번에 이제 중간에 연수 때 잠깐 그 강의를 좀 해서 또 우리 또 총무장 스님이나 부파종에서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초대를 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번에 강의하고 조금 좀 뭐 비슷하긴 한데 조금 또 우리 법화종에 대한 중심이 되게끔 좀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대로 양념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거와 작은 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주제나 뭐 이런 거를 사례를 들으면서 그걸 어떻게 준비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했던 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강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왜 우리가 이 강의를 받아야 되고 이 강의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이제 불교 관련돼 있는 행사나 뭐 축제나 모든 거를 할 때는 물론 이제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스님들께서 많이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걸 받들어서 실무자들이 우리 또 제가자들이나 스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 시작하는 거하고 모르고 시작하는 거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오늘 강의 포인트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연등회 아까 잠깐 설명을 좀 하셨는데 연등회 관련된 게 96년에 시작해서 내년이 이제 30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96년부터 쭉 지금까지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례를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대는 이제 미디어 시대고 그 다음에 그런 시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 소개하기 전에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정도를 잠깐 쇼츠 짧은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튜브가 굉장히 뭐냐면 영상이나 미나 이런 거는 중요치 않고 여기서 포인트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이게 지금 나간 것 중에서 조회수가 173만 명 정도가 됐던 건데요. 일단 17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 조그만 기술, 그러니까 갖지 않고 있었던 작은 기술로도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목들은 100m, 200m 정도 되니까 사용하다 보면 많이 꼬이는 경우가 많은데 안 꼬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닐봉지, 아무 비닐봉지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이 안에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바람 때문에 편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집어넣고 이 비닐봉지를 공항으로 이게 뭐냐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묶어줍니다. 소재 테이프나 이런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쪽에 이렇게 붙입니다. 붙이고 나면 탑이나 요거 가지고 여기다가 편집을 넣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운데 거를 풀어줍니다. 가운데 걸 풀어서 이렇게 나오면 계속 잘라서도 이 편집 박스를 이 오픈축은 꼬이거나 펑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네. 이거 이제 말씀드렸던 얘기 뭐냐면 제가 행사를 하거나 뭐를 할 때 보면 이제 어떻든 없는 살림에 계속 로프나 이런 것도 몇 개씩 해가지고 꼬여가지고 버려버리고 끊어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봉지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 계속해서 저렇게 쓸 수 있는 걸 해서 이렇게 아이템을 한번 해서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면 또 오늘 또 강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이쪽으로 너무 쏠리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료집에 보면 그 자료집을 보면 57페이지 보고 그 다음에 강의 관련되어 있는 건 PPT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관련되어 있는 자료집은 참조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1교시 50분은 지금
첫 번째 불교 행사의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가 불교 행사 기획 시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교 예술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꼭 잊어먹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의식적인 부분. 그래서 의식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법요식, 그 다음에 추대 법회, 그 다음에 치인법회, 연결식, 답식, 이걸 가지고 챕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5분 정도 되면 강의를 끝내고 질의나 이런 부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불교 행사의 정의는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라는 것은 어떤 일을 시행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차, 그 다음에 각 단체의 특징, 의미, 목표를 가지고 하는 행위를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시면요. 불교의 종류를 보면 기념행사, 그 다음에 의식행사, 목적행사,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기념행사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지 않습니까? 기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날을 기념해서 만드는 행사. 그럼 그냥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몇 년 전인가요? 제가 스캔을 좀 해봤는데 몇 년 전에 우리 법화종 창종 뭐 70주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에 분류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날짜로 인해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행사, 꼭 해야 되는 이런 행사를 기념행사라고 하고요. 이 두 번째 의식행사라는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의식행사는 우리가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의식 관련되어 있는 건 절대적으로 갖고 가는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불교 의식 중에서 중요한 건 부분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기억 남는 것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4월 초팔날을 부처님 오신 날을 해서 찬탄하고 하는 부처님 오신 날을 대해서 이렇게 의식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태고종 같은 경우는 영산제, 그리고 이제 그 영산제가 사실은 지금 그것도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조계종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영산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종단에 조금 틀려버리니까 요새는 이제 돌아가신 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근데 공덕을 공덕을 적어야 된다. 그래서 생전예수제라고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런 의식행사 중에 생전예수제는 대표적으로 가 있는 게 뭐냐면, 조계종의 강남에 있는 봉은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문화재는 국가가 인정한 문화재는 아니지만, 그건 이제 서울시에서 인정한 생전예수제는 그렇게 의식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가 뭐냐면 목적행사입니다. 목적행사. 목적행사라는 게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사잖아요. 그 행사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떤 목적, 즉 말하면 포교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종합예술제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가 뭐냐면 신도분들이 오셔서 차오초팔도 있고 제사도 지내고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것도, 그거는 신도들을 위해서 절에 와서 하는 거지만, 절에서 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베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포교의 목적을 가지고 음악회를 하거나 산사음악회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노인잔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세 가지가 이쪽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가 불교 행사를 만들고 할 때 기획자로서 필요성이 좀 뭐냐? 필요성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알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하얀 백지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기 생각과 자기 생각이 여기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부터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자에서는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라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오셔서
와서 그 행사를 하고 그 행사를 끝날 때, 갈 때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전체 흐름을 다 읽어야 된다는 것이 행사의 기획자로 그 흐름을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사 기획에 그럼 왜 할까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부터 10회까지 여기서 강의를 받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처음에 대표에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하거나 막 이러다가 막 이렇게 조금 신기가 오면 막 오면 좀 화가 난 것처럼 막 하니까 오히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행사 계획을 왜 알아야 되냐면 내가 알고 시키는 거하고 내가 모르고 시키는 거하고 천지 차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이걸 할 줄 알아야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걸 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이걸 맡겨놨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내가 더 피곤해요. 내가 시키는 사람이 팔다리가 내가 힘들고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자기 스스로 누구를 뭘 시켜야 될지 알고 전체 그림을 만들어야 될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에 대한 팁트가 행사 기획의 제일 처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행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모르는 것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디어 시대고 미디어 관련되어 있는 자료나 유튜브, 쇼츠 뭐 이런 부분에 너무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단에 예를 들어 70년 지내서 80년 종단에 창조 행사를 한다. 그러면 다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법화종이 추구하는 형태가 무엇이냐. 그럼 법화종에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창조를 해가지고 창조를 했던 거는 지금까지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잖아요. 그럼 8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왔는데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창조 행사를 할 때는 그런 거 80년까지 뒤돌아보고 그동안 잘했어. 그다음 우리는 이렇게 왔어. 이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은 뭐냐면 80년을 왔던 그 구력과 그 연륜을 가지고 앞으로 100년, 200년 어떻게 가져가실 것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미, 목적 이런 부분들을 내용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불교 행사 기획의 필요성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오늘의 강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 행사는 이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뭐냐면 실무, 기획, 진행입니다. 그러면 실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저는 실무를 맡고 있는데 이 실무에서 하나부터 10까지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 종단에 보면은 이걸 결정하실 분들은 부장 스님이 실무 집행위원장이 내시고 또 원장 스님께서 다 하시고 이렇게 결정 큰 방향을 만들어주지만 실무 관련돼 있는 부분 누가 하겠어요? 거기 정해진 실무자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실무는 뭐냐면 기획의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기획의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기획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만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가진다고 하면 충분하게 만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한 종무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자른 부분은 그러한 자기가 모자른 부분에 대한 사람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와서 초청해서 들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대는 부분들끼리 부분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어떤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이건 전문가, 요거 전문가, 요거 전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관련되어 있는 것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내가 알고 시키는 거와 모르고 시키는 건 좀 다르다 하는 개념 때문에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사라는 보면 행사, 축제 모든 거에서 제일 상위적으로 본다면 기획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끌고 갈 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획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보면 그 수반대는 뭐냐면 이 기획에 대한 진행을 할 수 있는 진행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두 개가 합쳐져서 할 수 있는 확률이 좋아지는 건 뭐냐면 경험이 있어야 된다.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그 행사를 진행을 했고 그 경험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아까도 말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떠한 내가 받는 것들을
그 뭐냐면 교육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어떤 모바일에서 내가 배우고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경험적인 요가 있어야 된다. 이런 하나, 둘, 세 개가 다 뒷받침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만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컨텐츠가 뭐냐? 방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강의의 관련 포인트는 요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오늘 강의 관련되는 건 목적, 과정, 역할입니다. 자, 목적은 뭐냐면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내용. 자, 그러면 오늘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초하루 법회 뭐가 됐다 그러면 초하루 법회도 늘상 맨날 똑같은 형태 이런 거보다는 예를 들어 특이한 것도 많잖아요. 지금 어떠한 사찰에 모 사찰 관련과 있는 초하루 법회나 이런 것도 이제는 경쟁 시대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분들이 오늘 초하루니까 신도분들이 오겠지? 와고 쉬어보니까 한 10명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왜 안 오지? 그 다음에 다음 초하루 때 또 지나고 보니까 또 거기서 뭐 감기도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선 한 명 빠졌어요. 그 몇 명 빠져. 계속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종교 비율적으로 왜냐하면 종교율이 감소가 되는 거고 신도가 감소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심이 돌아가시면서 젊은 친구들이 그만큼 들어와서 계속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거기서 컨텐츠를 찾는 거죠. 그래서 모 사찰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대구에 조그만 비구니 스님이 운영하는 데 가서 그 스님이 하고 같이 인연이 있어서 갔어요. 비구니 스님이 그 법당에 옆에 있고 조그만 그 요사체가 있고 딱 있면서 진짜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 스님도 못 놀 정도로 이제 힘든 거예요. 왜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대형 사찰들은 점점 신도들이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데 시골에 가니까 다 돌아가셔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몇 가지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하라 스님 해서 가서 도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올해는 힐링 하니까 힐링 관련돼 있는 걸 해서 조계종에는 템플스테이 관련돼 있는 거기에서 가져와 있던 자료를 좀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요거가 아니니까 어떤 날은 간호사 또 어떤 날은 뭐 이렇게 중점적으로 그냥 포인트를 잡고 시작했어요. 초하루 법회 때.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병원이 좀 큰 데 있어가지고 그 간호사님들 초청을 해가지고 간호사가 2분이 오셨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한 10몇 명 정도 왔어요. 간호사님들께서 이렇게 하면서 간호사를 위한 그 초하루 법회를 하면서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주지스님께서 일어나셔서 간호사님 관련되어 있는 이런 컨셉에 관련된 몇 마디 해주니까 이게 그 간호사 관련되어 있는 그거에 대한 그 컨셉으로다가 정리되면서 자꾸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하나씩 바꾸고 자꾸 아이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에 보면 지금 뭐 한 40명 50명 정도 오세요. 초하루 법회 때도 오시는 거니까 어떻든 간호사나 이런 분들도 와가지고 칭찬받고 가가지고 단주라도 하나 받아갔으니까 또 와야지 또 가봐야지 이게 부담감이 가는 거예요. 부담감이 가니까 와가지고 그 숫자가 조금씩 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런 내용에 관련된 파악하고 그럼 과정이라는 두 번째 과정에 대해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체크리스트인데 예를 들어 부장 스님께서 어떤 일을 실무자한테 맡겼어요. 야 그거 언제까지 그 초청장 만들어서 보냈어? 딱 이랬더니 맞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이게 왜냐면 화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체크리스트라는 하나부터 10까지 자꾸 체크 해가지고 업무 보고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판을 만드는 그런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2번, 3번 강조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2강이 있을 때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짜고 식순을 어떻게 짜고 원고를 어떻게 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야 그러면 서울에 있거나 막 그 큰 대형 사찰 같은 종업원들이 많고 그거에 대한 사람이 많고 하니까 그건 그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 같은 사정에서 보면 시골에 조그만 절에 같은 게 가면 사무장님이 총팔 왔을 때는 접수 받았다가 등접수 받았다가 야 원고 쓰니까 원고도 써야 되고 뭐냐면 봉축사도 써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전문가한테 맡기고 신도한테 맡기고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것권에 대해서 관련돼 있는 그 뭐라 해야 되면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에 맞춰서 진행이 되면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2교시 때는 저런 거 관련돼 있는 거를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에는 역할입니다. 아까 처음에 새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두 번 얘기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역할, 업무 분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무 분장이 신도가 있는데 신도가 우리는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법회를 봐야 되고 뭐를 법회 본다면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서 컴퓨터도 잘 못하고 막 이러면 뭐 써서라도 하고 안 되면 중에서 자기 업무 관련되어 있는 걸 조금씩 줘서 역량을 키워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쓰고 이 부분은 이렇게 쓰고 이 부분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한 주지스님이나 관련된 거기에 책임자분들께서는 스님들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업무 분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정확히 잘 짜가지고 시킬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그런데 행사나 모든 부분들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그것도 다 해야 돼.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의전과 홍보가 깨졌을 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행사 관련된 건 의전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전에 가서는 예우 존중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각 지방이든 서울이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 종단도 의열 서열이 있고 그 다음에 정관계 의열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갈 때까지 굉장히 의전에 관련되어 있는 걸 집중 요소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의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체크하고 리스트하고 한다. 그러면 의전 같은 건 지금부터 무슨 행사를 했을 때 초청장 보내는 것부터 어떻게 무슨 차를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한 2교시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사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죠. 홍보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모든 판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법회를 다 하고 모든 걸 다 해놨는데 홍보가 안 됐어요. 그러면 다 사람들 다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한 10대 명 오고 20명 오고 30명 오면 그거 실무자에서는 정말 나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홍보에 관련돼 있는 건 돈을 많이 붓고 돈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한다 해가지고 홍보 효과가 좋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다 보면 홍보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그 홍보를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우리만이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떨까, 그 홍보에 대해서 한 얘기를 들으면 모 스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한 스님 같은 경우는 그 봉화에 있는 아까 그 청량사 관련된 있는 게 제일 처음에 2000년도 전에 1900 몇 년도 나갔을 때 거기에서 그 뭐냐면 그 홍보하고 뭐를 하실 때는 스님께서 뭐를 하셨다고 하면은 경운기 타고 직접 가셔가지고 스님이 경운기 몰고 막 가니까 굉장히 센세이션 하신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든 뭐를 하더라도 그 뭐냐면 경운기 가지고 경운기 가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절에서 뭐 한다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삭죽기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서 홍보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도자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짜느냐 이런 부분들로 2교시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교시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사의 기획의 시작입니다. 자, 불교 행사, 그 다음에 기획자의 역할, 성공적인 행사 기획이 필요하다. 자, 불교 행사 관련되는 건 기획의 본질과 목적, 아까 했던 말을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기획자의 역할,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리더 역할, 책임감에서 내가 이거를 해내야지, 내가 이걸 해야지. 그리고 위에서 시키니까, 스님이 시키니까 이거 한다 하면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효과적으로 늘어날 수 없으니 나의 정당이고 부처님의 찬탄하고 부처님에 관련된 일을 내가 하니
내 종교고 하니까 내가 역할을 다 해야 책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행사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첫 단계는 체크리스트를 잘 중요하게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불교 행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제가 3가지 정도로 좀 나눠봤습니다. 3가지로 나눴는데요. 불교 예술제. 그러면은 불교라는 게 뭡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종교가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와 그 사례를 가지고 했던 것 중에 합니다. 그래서 문화, 음악, 지역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것은 모든 세대가 하나가 다 종합적인 예술을 가지고 음악도 들어갔고 지역도 들어갔고 모든 부분을 갖고 있는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로 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들은 음악입니다. 음악. 우리가 1700 역사, 많은 역사를 가지면서 범패, 그 다음에 우리 스님들이 하는 소리, 그 다음에 스님들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지만 그 역사를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청인가 화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뭐 근거적인 자료는 없겠지만 화청 같은 경우 보면 랩보다는 더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랩.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화청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랩이나 이런 부분에 드는 것은 그거를 모방해서 했다는 근거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화청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나왔던 음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요소,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음악에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트로트, 락,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악들로 형성이 됐습니다. 어차피 불교를 우리 불교 관련되어 있는 신도들이나 이런 사람도 일반 세계에서 그러면 일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불교니까 나는 맨날 화청하고 연불이나 하고 막 이런 걸로 하고 그건 스님들이 하시는 몫이고 그 다음에 제가 들도 그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가 된다 그러면 음악적인 요소 그 다음에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눠봤는데 지역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죠. 서울에만 편정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지방도 있고 서울도 있고 뭐 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3개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문화적인 예술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인 요소에서 저 연등회를 한번 사례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등회에 관련되어 있는 건 잠깐 그동안 뭐 이렇게 못생기고 이런 목소리 듣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한번 시키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등회 관련되어 있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연등에 관련되는 건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하는 거를 첫날부터 당일날 9시부터 끝날 때까지를 좀 시간적으로 타임을 빨리 돌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고파 정도 있지 않습니까? 없었어요? 나가시고 끝입니다. 자, 연등에 관련된 연등에 대해서 이제 이걸 다루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1996년에 처음 이거를 만들면서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드린 뭐냐면 좀 큰 거를 할까? 좀 사소한 거 조그마한 행사를 가지고 사례를 들으면서 할까? 막 이러다가 연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어야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는 종합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요거 관련되는 연등의 챕터 중에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될 부분은 관불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연등회가 유네스코 등재됐던 것 중에 가장 큰 요소를 차지했던 것이 관불의식입니다.
자, 관부르식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계속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법당이나 부분들을 앞에서 이렇게 부처님 관부를, 그러니까 이거 법요식이나 봉축을 하기 위해서 절에서 꼭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본 거는 뭐냐면 요사기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게 세월호 때입니다. 세월호 때 막 축제적으로 놀거나 막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어서, 그때 세월호 때도 어쩐 일이 있었냐면 이거 행사를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막 이랬을 때 집행부 되시는 스님한테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는 1700 역사 오면서 우리의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환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염병도 있었고 이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바뀌자 해가지고 요거를 일주일 만에 바꿔서 이렇게 했어요. 그 전에 막 춤추고 막 이랬었던 건데 세월호 때 이렇게 모여서 기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픔을 같이 했었던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이게 관부르식이라는 부분들이 옛날에 이제 스님들 해가지고 제일 하잖아요. 그런데 절에 와서 우리 신도분들이 초판이나 이렇게 와가지고선 했을 때 크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즉 말하면 부처님 찬탄한 날에서 뭐 등 하나 걸고, 그러니까 이제 등 하나 걸고 그 다음에 사인 가져와가지고 빈 받아놓고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관불의식 막 이런 식으로다가 조그맣게 사찰의 상황에 따라서 만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관불의식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등에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는 등입니다. 등. 그러니까 전통등은 96년에 연등회를 만들면서 외색등, 즉 말하면 주등등이나 일제시대 때 막 왔던 이런 등을 막 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안 맞으니까 등을 개발해보자, 등을 말하자. 그래서 97년, 8년도에 2년 동안 뭐 했냐면, 저는 뭐냐면 강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통등이 살아있고 전통등이 있는 데 가서 모든 데가 스캔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때마침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태고종에 계신 스님 한 분 중에 강릉에서 이거 등을 그 대나무 쌀로 해가지고 만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비디오 찍어가지고 전통등 이런 식으로 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게 보시면 저쪽에 연수원 쪽으로 보면 그 황룡사 구축탑으로 내가 용이 휘감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저게 똑같이 만드는 광화문에다 올린 거를 샘플링 해갖고 저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갖다 놓은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하는데, 이런 것처럼 뭐냐면 옛날에는 핑렬을 하면 그 젓가락에다가 딱 해가지고 막 아이고 허접하게 이러고서 막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모습보다는 등에 대한 찬탄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면 이렇게 T자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두 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10줄을 가면 등이 20개가 되니까 앞에서 보면 막 등에 물결이 막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것들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고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이들답게 아이들만 만든 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철사를 이렇게 구겨해갖고 그냥 그 한지로 쭉 발라서 등만 놓고 이렇게 뭉쳐버리면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든 거죠. 자, 그래서 등과 이런 부분들을 만든 거고요. 자, 쭉 넘어오면 이렇게 보드등 뭐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가지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마한 그 연등회가 유네스코 등재되면서 가장 포인트가 아까 본 관물과 그 다음에 자발적인 참여,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아까 말한 행렬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축제 중에 일본이 등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이 발전됐어요. 우리보다 역사가 더 크고. 그러니까 아오모리나 고쇼와라, 히로사키, 간토나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일본 등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역사가 고쇼와라고 히로사키 빼놓고 아오모리 같은 한 300년이 넘었습니다. 300년 동안 계속 이어져가지고 등을 만드는데, 거기는 볼거리가 그 축제를 할 때는 300만 명, 몇백만 명이 들어옵니다. 일본 그 좁은 지역에. 그 이유는 콘텐츠가 이만큼 있던 때문에 거기는 어마어마할 정도로 이게 등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을 오면 행렬등과 그 다음에 장엄등과 저런 식으로 나누어서 같이 화합해서 들어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스님이 이렇게 북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예.
이것이 1996년에 시작해서 처음부터 됐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그 96년도 처음 할 때 서울시나 국고에 관련돼 있는 거가 얼마였냐면 제가 알기로는 내용으로만 3,800만 원인가 지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산이 얼마 정도냐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곳이 21억이고요. 그 다음에 국고 관련돼 있는 게 해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35억에서 40억 정도 됩니다. 그게 3천 얼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좀 늘어나서 지금 갈렸다. 이렇게 좀 말씀 좀 올리는 겁니다. 자, 이게 연등에만 너무 얘기하니까, 저 챕터니까 뭐 쭉 넘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고 자료가 정해된다고 하면, 요것이 이제 좀 내려오시면, 아까 말하면, 저기 아까 이제 지금 저기 있는 등을 샘플링 해서 크게 만든 거면 똑같이. 이렇게 광화문에다가 하면서 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음악에 대한 요소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음악의 이거 부분에 대한 뭐냐면 청량사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한번 음악적 요소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청량사 관련돼 있는 것은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악회를 하거나 뭐를 할 때는 가장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스님께서 이렇게 오시면서 야 저거 그 재무시 아니야? 재무시? 맞습니다. 재무시인데 저게 1945 이 등록증이랄까 이게 차량 등록증이랄까 저 차량 등록증이 1945년 정도 됩니다. 그거가 아직까지도 저렇게 발전기를 듣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청량사 관련되어 있는 거 영상 한번 보시고 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자, 청량사는 이렇게 689지 정도 됩니다. 여기 산이 높아요. 아주 죽을 뻔했어요. 여기 음악회 할 정도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전 크지도 않아요. 자, 이제 주소 나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저기 셀엑스로 이렇게 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사람이 다 들고 올라갔어요. 이게 프레 하시는 분도 여기 계신 분이고, 저 아주 녹초가 다 됐잖아요. 일꾼들도 있고. 이제 지금 1940년 재무시가 발전기실 걸러옵니다. 이게 길이 처음에 할 땐 사진이 좀 없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포장이 안 돼 있던 데였는데 이 산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철 구조물 올라가서 이렇게 진행을 좀 했습니다. 자, 나무에다가 다 조명을 가지고 저렇게 단풍을 만들었어요. 그 장꼭대기에 가서 또 이원화 또 그 차트.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단풍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 시기에 항상 이제 10월 첫째 주 때 동화 관련되는 게 단풍이 안 들어야 될 때 조금 더 늦게 들어서 그냥 자연으로 이렇게 단풍을 좀 만들었습니다. 암벽에다가 치고 그 절벽에다 저렇게 조명을 써서 왜냐면 낮에 보는 거하고 또 밤에 조명 비치는 거하고 느낌이나 감이 다 틀려요. 그 옛날에 그렇잖아요. 저기 보살님 했자면 예를 들어서 결혼하자 막 하는데 포장마차에서 하는 거하고 넓은 그 스키장 이런 데 눈이 없고 막 하는 데서 결혼해줘 하고는 좀 감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의자도 없어요. 그냥 다 앉아서 그냥 막 그러니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각이나 이런 부분도 밤에 보는 거하고 낮에 보는 거 좀 다르죠. 네. 그래서 무대 끝에서 무대 밑까지 거기가 뭐냐면 68m입니다. 68m.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사람 그 가수들이 안 보니까 좀 앞으로 나가니까 그때 이제 뭐 그 했던 친구 중에 기억에 남는 건 나중에 이제 영상을 지금 그걸 이제 못 갖고 왔는데요. 그 영상을 좋아했는데 윤도일이라는 친구가 그 사진을 찍고 저한테 보냈어요. 왜냐하면 나가라니까 안 나가고 계속 무서우니까 계속 들고 가니까 앞에서 자꾸 나오라고 막 이랬던 일화가 좀 있습니다. 지금 몇 년도에 하신 거죠? 저기 2001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부터 이 행사는 이제 안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안타까운 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현대화되고 지금 하고 보니까 이게 자꾸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제 예산에 관련된 압박이 좀 있고 그래서 관련된 국고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게 그 또 나라 돈이라는 게 굉장히 그 조금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면 주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안전이에요, 안전. 네,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이 여기는 이런 가파른 길에서 안전이 답보가 안 돼서 2년 전부터 주sim하고 이렇게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꽤 컨텐츠는 굉장히 좋은데 현대 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지역에 관련된 종단은 진각종이라는 그 종단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그 뭐냐면 회당문화축제라고 회당이라는 부분들이 누구시냐면 진각종 종조 되신 분이 회당이세요. 그분이 탄생지가 울릉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울릉도에 태어나셔서 거길 가가지고 음악회를 했는데 종조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효과가 좋고 그러니까 정부나 울릉군이나 이쪽에서 우리 쪽에서는 뭐냐면 문화소외 지역이니 우리 좀 이렇게 계속 해년마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울릉도에서 정부 쪽으로 얘기를 해가 정부에서 예산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2011년부터 해서 계속 해년마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웬일이래? 치킨 먹으러 가서 저기 나하고? 유튜브로 하니까 광고가 되니까 광고가 뭐 이런 게 또 재미있지 않습니까? 계속 알고 싶은 프라닭의 시그니처 고추마요 치킨 프라닭 치킨.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뭐 폭죽 관련된 데서 동화인데 이게 지금 하는 친구들이 진각종 청년 그룹입니다. 그리고 청년 지극히 축제 관련된 건 중심으로 청년 진원 행사들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굉장히 저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문가고 맑게 알아듣는 하고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일반 기획사 대표나 이런 사람도 내가 맞는 사람 데리고 하고 내가 예는 하고 그러니까 영화를 찍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맞는 사람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건은 뭐냐면 제가 제 반띵 찍었지만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나 여기 있는 진원행자나 이런 친구들을 키워낸다 해서 그 진각종 행사는 젊은 친구를 들고 했어요. 무대 짓는 거, 의자 넣는 거, 뭐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가져간 건 뭐냐, 음향 기술, 그 다음에 조명하고 하는 거 몇 가지 요소, 두세 가지만 딱 빼고 나머지 전부 청년 애들을 시키고. 잠깐 일어나 보세요. 여기가 그 대표적으로 이 친구가 진각종 청년회장이었어요.
근데 울릉도 갔다가 와가지고 저한테 굽겨가지고 지금 저하고 20년째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힘들죠. 저도 힘들죠. 그런데 그냥 기획사 쓰고 기획사 딱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지고 우리한테 있는 컨텐츠가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친구들이 자라서 이렇게 커가지고 자기 직업을 갖고 있고 이거 저보다 더 큰 회사에 들어가 있고 그거를 많이 해서 쭉 오면 와서 도와줘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7월 마지막 수요일 날 정도는 회당문화축제 한다 그러면 진각정 쪽에서 그냥 옆판장 돌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은 돈은 안 주지만 자기가 돈을 안 내고 음력도 들어가서 휴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들어갈 예산을 7천, 6천을 주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진각정 진원행자 그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하나부터 여기를 다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TF팀을 구성을 하고 나서 물론 저는 감독으로서 거기에 그 예술 감독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지정해가지고 나서면 그러면 이 파트는 이쪽 친구, 이쪽 친구, 이쪽 친구 해서 그쪽 친구들을 계속해서 길러내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진각정 하는데 그러면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당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001년에 시작했고요. 콘텐츠는 이건 또 중요한 게 콘텐츠가 몇 개 있어요. 첫째, 울릉도 하면 또 바로 따라붙는 게 뭐가 있어요. 독도지 않습니까? 독도는 또 다 따라붙는 게 뭐냐면 호국이지 않습니까? 호국. 일본 얘네들이 지네 땅이라고 다케시마 확 떠들어도 야 독도 있다 그러고 우리 한 번 묻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대한 컨텐츠는 그걸 잡은 거죠. 지역하고 세계를 잡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뭐냐면 여기에 울릉도는 아주 특성적인 게 있다고요. 영화관이 없어요. 영화관이 하나도 없고 두 번째 뭐냐면 병원이 종합병원이 있는 게 의료원이라고 있어서 크게 다치면 헬기로 홍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병원 그 의료도 하고 여러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해봤었죠. 자 그러면 이런 진원행자들하고 어떤 거를 했냐면 그 어떤 거를 했었냐면 여기가 이제 그 보면 그 항만입니다. 항만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이만큼이 자원봉사 그 친구들이에요. 얘네도 놀고 막 열정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독도 지키는 그 독도를 지키는 친구들이 뭐냐면 6개월은 들어가고 6개월은 울릉도에 있고 막 이렇게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같이 하고 관광객, 신도 막 이렇게 이게 지역은 울릉도지만 전국인 거죠. 전국에 울릉도 오니까 그 여기 와서 회당문화축제에서 막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자, 이건 뭐냐면 독도입니다. 독도에서 또 찾아낸 것은 뭐냐면 독도에서 관련돼 있는 그 뭐냐면 차로 가지고 독도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퍼포먼스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호국이라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컨텐츠는 큰 거는 아니고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든 포장을 좀 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뭐냐면 요 퍼포먼스 하나 가지고 뭐냐면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온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진각정하고 정수님, 전수님,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그 학생들 딱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는 거에 대한 금액은 뭐냐면 울릉도에서 독도 들어가는 거 10만 원 정도 들어가 10만 원인가 10 얼마 정도 들어가요. 백가리. 그래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20명 들어가면 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200만 원인가요? 그 200만 원을 쓰고 3천만 원 벌어오면 땡큐죠. 그죠? 땡큐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돈을 내가 벌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하나 콘텐츠를 돈만 가지고 경제적인 원리를 가지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는 말씀드리죠. 그리고 대신에 뿌리는 없으면 안 된다. 여기가 어디냐면 진각정 종조전이라는 데예요. 거기가 뭐냐면 금강원이라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법회하고, 예.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이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마지막 날은 선물 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틀 정도는 내 놀아. 그리고 해당문화책 딱 끌고 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냐면 놀게끔 했던 자원봉사가 중심이 되는 그런 행사였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자원봉사 이런 친구들이 중심이 되고 진각종의 그 뭐라 그러죠? 스님 뭐냐면 이제 창정인형이라네. 창정인형 관련돼 있는 거네. 진각종은 진호국가고 있어요. 진호국가에서 친구들이 어쩌면 어떻게 하냐면 봉사를 하고 아침에 계명정진이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 좀 법회를 보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니까 잠이 많잖아요. 전날 막 들고 뛰고 잘하는 데도 안 자고 이러다가 또 아침에 오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계명정진을 그냥 자율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거기 실무자들은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럼 너는 오지 말아야 된다. 이 자리에 오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는 뭔가 중심을 잃기 시작하면 이거는 안 된다. 그게 흐트러지는 것 중에 하나다. 그거에 대한 중요해서 그 친구들이 그랬던 좀 또 제 그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문화재는 진호하고 기도하고, 이게 위축에 보면 거기 시민당이 3개인가 4개가 있어요. 그럼 항상 거기 가서 아침에는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저기 가서 계명정진하고 법회 보고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회당문화재도 이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강연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집으로 회당문화에서 3가지 정도로 예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핵심적인 이렇게 뭐냐면 오늘의 그 첫 강의 관련되어 있는 거에 또 불교문화예술제, 그럼 이거는 우리는 전통이라는 거를 잊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통만 고집해서는 안 되니까 전통과 현대가 하나 어우러질 수 있는 컨셉을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앞에 세대들이 줄 수 있는 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현대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걸 어떻게 개발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하나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이 없어서 시작이지, 하나를 시작하면 2개가 되고 2개가 되면 3개가 되고 3개가 되면 4개가 됩니다. 자, 우리 신도들은 우리 절에서는 신도가 10명밖에 없어. 그럼 10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 5명이야. 그럼 5명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200명, 300명 만드는 것들, 그러면 저 현실적으로 이거 될까? 안 해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해보고. 저도 지금 올해가 정말 죄송한데 올해 제가 한갑인데 유튜브를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 저도 170만 이렇게 찍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부터 가니까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자꾸 아이템에 하고 관심 갖고 하니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은 경험이지만 여러분들한테 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한 5분 정도 좀 잠깐 남았는데요. 그 첫 시간에 관련되는 이제 질문 관련되어 있는 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고 하시면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형태를 요 1교시 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사 행사할 때 네. 손님 가수들 빼고 예. 비용이 얼마나 됐을까요? 가수비 빼고요. 빼고 마지막에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나 그럴 겁니다. 무대에서 다 했어요? 예. 무대 조명, 음향 발전차 몇 시간 거죠? 하루 했습니다. 그러니까 7시부터 시작해서 9시에 끝났는데, 왜냐면 하산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시에서 9시에 했는데, 관련되어 있는 건 이제 처음에는 전체 예산이 한 3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1회 때. 근데 1회 때는 이제 스님하고 이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자신이 없으시니까 밑에 주차장에서 하자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발등 찍혀서 아닙니다. 이거 왜냐면 산사의 아름다움을 여기서 주고 이거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발전차 재무시 해가지고 올라가서 그때 예상을 했는데, 그때 출연자가 누구였냐면 장사익이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장사익 선생님이 이제 제가 이쪽 공연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버지처럼 여기고 하시는 분이라서 선생님 제가 이런 작품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얼마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800만 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300만 원 드릴 테니까 가시죠. 딱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왜냐면 한 번은 부탁할 수 있지 않지만 근데 두 번은 부탁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3회인가 내는데 너무 평균적으로 좋다는 반응이 있어서 그때는 다 드렸어요. 스님한테 얘기해서 스님은 다 주셔야 됩니다. 그때 요만큼 오셨으니까 다 주셔야 돼서 너무 그렇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 중에 제일 많은 금액은 돈이 받는 게 인력비예요. 인력비. 그러니까 그 다 같이 올라가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간단하게 연예인 빼고 연예인 빼고요. 그거는 컨셉에 따라 다르니까요. 예.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냥 예.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정도요? 지금 실보니까 자꾸 물어보는데요. 뭐냐면 차이점은 좀 많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통 시설 관련되는 한 2, 3천 원 정도 해야지 그럴싸하게 만든다. 그 대신에 다른 의견을 주시는 건 뭐냐면 가인 중에 누구냐면 정태춘 박원옥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할 때는 화엄사 근처에서 했는데 작은 음악회를 했어요. 작은 음악회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하고 그 다음에 출연료는 본인이 한 거고 그때 시설 관련돼 있는 거는 300인가 400 정도 했어요. 근데 너무 감명이 있는 거죠. 대형이라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제가 한 작품 중에서 정동진에서 했던 행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 열차, 그러니까 그 정동진의 테마 기차가 딱 들어오면 거기 고현정이라는 그 고현정 소나무가 있어요. 모래시계 관련된. 거기에서 그 겨울에 하얀 그랜드 피아노에 하얀 옷을 입고 피아니스트가 거기 정치할 때 그 피아노 한 곡을 치는 거예요. 탁탁 돌면서. 그것은 뭐냐면 돈을 얼마 안 들어갔어요. 출연료는 그때 그 피아니스트가 유명한 분이 아니라서 한 50만 원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 피아노 옮긴 거 100만 원 정도 됐고 한 3, 400 정도로 했는데 이거 3분짜리 행사가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테마 기차 케이크 그쪽에서 많이 그걸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그 한 개에 많은 그 수익을 창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조금 사적인 질문인데 우리 종단 사적인 질문인데 내년이 우리 종단 8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80주년 기념 법회를 해야 되는데 창조기념 제가 천태종에 매년 종조 잘했을 때나 3월 원각조사 추구제 이럴 때 가보면 부인사가 행사를 그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행사나 올해 행사나 재작년 행사랑 똑같은 순서와 똑같은 의전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 80주년 행사를 하게 되면 79주년, 78주년, 77주년하고는 다른 컨셉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스님들이 창의성이 없다 보니까 80주년 행사를 독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됩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는 시작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님들이나 집행부 관련돼 있는 어른들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제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각종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각종에 회당문화 남아있는 문화적인 요소를 한 거는 뭐냐면 회당문화재 말고 그 회당이라는 그 교송곡을 했어요. 그 교송곡을 뭐냐면 16곡을 종조님 되는 법호를 가지고 쫙 작곡을 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합창단 300명과 관현악단 70명이 그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컨셉에 관련되는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종조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날 펑펑 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 종조님을 못 봤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컨셉이 뭐냐면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그 화장을 해서 이걸 어디다 pos냐면 낙동강에다가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 중에 낙동강 구비구비 코스모스 길 흘러가는 막 이래가지고 내와서 그 교성곡을 하면서 쫙 하는데 그때 신도들과 알고 있는 내용에 있는 사람은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그걸 못 들을 때지만 그래서 시작점은 그거지만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망하는 경우하고 성공하는 경우가 케이스가 두 가지다. 제가 경험을 해본 예입니다. 첫째 점은 뭐냐면 무조건 창종이라는 큰 행사 관련된 크든 집든 예산이 집든 말든 남아야 됩니다. 남아야. 그 남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에 관련돼 있는 컨텐츠가 남든 우리 법화종에 관련돼 있는 뭐냐면 경험, 경력 이런 부분들이 남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각종 관련되니까 왜 제가 정신이 파는 사람 아니면 뭐냐면 아무것도 무대도 모르는 애들은 너 이거부터 하나부터 다 가르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1년, 2년 쌓이다 보니까 스스로 잘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인원도 없고 우리도 힘이 없어, 인원이 없어. 이거는 이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 맞는 사람에 대한 TF도 구성을 해요. 종무부장 스님을 선독 집행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종무부장 스님을 해가지고 스님 몇 분,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행정을 할 수 있는 뭐 행정관 한 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뭐 기술 감독이 됐든 예를 들어 예술 감독이 됐든 해가지고 같이 TF팀을 모여서 그 TF팀에서 고민을 해야 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자료나 형태는 법화종에 다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BBS나 BTN이나 예를 들어서 기획사가 있다 그러면 그건 다 가져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산자로 줘. 그러면 정산자, 니네 이걸 얼마 썼는데 음향 100만 원 썼어? 200만 원 썼어? 조명 얼마 했어?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해서. 왜? 그러다 보면 법화종에서 야 그거 관심 있어서 그러면 청년 애들 누가 됐든 2년에 있는 사람 자원봉사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원봉사 그거 2년 있는 애들 그 길을 가면서 법화종에서 그거 자기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길러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우리 관련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 관련되어 있는 게 절대적 조건이 하나 있어요. 첫째적인 뭐냐면 불교를 몰라서는 안 된다. 그거는 난 인정이 안 된다. 자, 스님한테 왔는데 스님들 계시는데 이사건 너 집에 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만 뵈면 그냥 합장하고. 이건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 근데 그거를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 집행위원장이면 법화종의 책임자다 그러면 무조건 TFT 구성해서 남깁니다. 그리고 연등에 관련되어 있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연등 96년에 처음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때 원장님이 누구냐 월주 스님이라는 분인데 그 전에 조계종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종대 분부가 있었고 막 이래가지고 막 거의 우리도 큰 거 겪었지 않습니까? 법화종도. 근데 그거를 이겨내가 있어서 월주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전환할 수 있게 뭐냐 국민적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게 태동이 시작이 연등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는 뭐랄까 어른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술적인 걸 뭐예요. 근데 스님들이 하나부터 10개를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야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스님. 뭐냐면 예를 들어서 창종 80주년을 해요. 80주년을 준비하면 야 그러면 우리 법화종은 계속 뭐 종회를 열든 뭐를 열어서 집중을 시작해서 자 그럼 우리가 80주년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준비하자면 여론도 있어야 되잖아요. 스님들의 뭔가 의견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때도 있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그렇다 한 예를 들어서 뭐 종조님이 일대기를 하자 뭐를 하자 그러면 의식 행사와 그거는 다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쫓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근데 또 흥행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 와야 되고 그 예를 들어 창종 축제 한다고 그러면 아니 축하 공연에서 예를 들어서 명분만 있으면 다 출연자들 장선생도 명분만 있으면 그냥 와요. 왜? 종단에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신뢰 회복도 하고 우리가 뭔가 으쌰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난 기본적인 창종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0년이 왔는데 그럼 앞으로 80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우리 옛날에 잘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옛날 추억 얘기만 해. 야 내가 옛날에 그랬지. 내가 옛날에 소실적이 됐지. 내가 난 이래서 했어. 난 저기 청량사에 나 도락곡 가지고 나가 1945년 도락곡 가지고 나 음악회 다 했어. 이런 젊은 사 21, 22이 뭘 알아요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한 명씩 늦어도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종단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스님 생각을 해보세요. 씨앗을 안 뿌리고 나서 어떻게 수확을 합니까? 아니 우리가 모내기 할 때 봄에 씨앗을 안 뿌리고 어떻게 모내기를 해서 쌀을 걷어내요. 자꾸 뿌리고
거기 있는 뭐라 그러죠? 저 잡초도 뜯어내고 밭도 마찬가지예요. 콩을 심으면 콩 심어놓고 그 다음에 콩 잘 자라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잡초 이런 거 뜯어내고 그 다음에 비료 주고 거름 주고 이러면 콩이 요만할 게 콩 이만해지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좀 길어졌는데요. 절대적인 부분이다.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는 거는 어쨌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다 성공한 예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요소는 에너지를 계속 만들었다. 그거에 대한 에너지. 그러면 하나부터 시작하면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방향 잡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구성하고 얼마든지 여러 사람 중에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하시면 돼요.